죽은 자에 대해서 부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만 유족의 요청으로 부검을 했지, 경찰이 자의적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수사하고자 하는 부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경찰, 국힘당,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또 그 이외에 여러 정치 관련 이득을 보는 세력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사건 규명을 원치 않기 때문에 부검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살인사건의 가장 기초와 가장 기본이 수사의 출발이 부검입니다. 그런데 부검을 하지 않았고, 더구나 3.2m, 5.7m, 5.5평 그 안에서 약 300명 이상이 거기서 사상을 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우리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던 동지 중에 한 동지가 당일 그날 현장에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동영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건 현장이라는 해밀턴 호텔 골목 거기서 죽었다 그러는데, 왜 죽은 새가 거기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더버코라는 바로 매장 앞에 사람들이 시신을 들고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심폐소생술을 합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시 02분에 사상자가 24명입니다. 사망 2명, 부상 22명입니다. 그게 소방청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4시에 저들은 사망자가 부상자랑 확 늘어납니다. 그리고 06시 발표는 이보다 더 늘어납니다. 1시 40분 이후에 저들은 사건 현장 그 일대를 다 차단하고 일반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저들은 세 군데 장소에서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의 골든타임이 4분입니다. 4분. 그런데 병원으로 응급 구조하지 않고 그 아스팔트 위에서 사람들을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것은 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정상이 아닙니다. 아주 비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촛불과 맞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스팔트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남노당 세력들이, 지금 간첩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태원 사건의 가장 기본이 부검인데, 부검을 하지 않고 넘어가고, 그리고 바로 국정조사로 갔습니다. 국정조사는 수사기관이 수사가 미진했을 때 바로 국회에서 특검을 구성하거나 또는 국정조사를 하거나, 국정조사는 맨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들은 수사기관의 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국정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이제 저들은 이태원 사건을 세월호 사건과 같이 유족들에게 이제 보상을 할 것입니다. 그 보상에 국힘당도 모른 척하면서 동의할 것이고, 설사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임위원회나 또는 본회의에서 저들은 투표를 하지 않고 기권하면서 나갈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모두가 처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국본에
정체성, 즉 정신적인 큰 역할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태극기 세력이 바른 길을 갈 수 있게끔 좌표와 또는 나치판 역할을 하고 계신 원종상 원과 의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의사이면서도 대한민국의 현실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서 보니까 이분은 대충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주로 쓰는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6,000골단 자신의 살을 베어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윤석열 정부는 취임서부터 지금까지 자유를 어마어마하게 쳤습니다. 수십 번에 쳤습니다. 자유를. 취임식에서 18번인가 외쳤죠. 그리고 8.15 경축사에서 자유를 외쳤고 유엔 총회석상에서도 자유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북한한테 선제 포격을 하겠다.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 실험을 하면은 북한을 선제 포격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제 폭격이요? 핵무기가 없는 나라가 핵무기 있는 나라를 선제 포격하겠다고요? 이거는 뭐라고 말씀하시 경거망동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어디에 핵무기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린애를 폭격하겠답니까? 그리고 한미일 협력하는 것을 많은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를 한다고 합니다. 화물연대 집회에 원칙적으로 대응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 현재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고 했고 망월동 5.18 묘지에 가가지고 바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고 또한 4.3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4.3 기념식에 가서 바로 4.3 사건을 추념했습니다. 그리고 4.3 희생자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다. 더 나아가서 결국 이것도 민주화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한 여순 반란 사건의 현재 1차 약 50몇 명에 대해서 공식 인정을 하고 그리고 생활비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현재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진행하는 목적은 5.18 광주 내각제입니다. 내각제로 하겠다는 이러한 내용들, 헌법 개정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 전문회 대표 김기현 대표가 이야기했고 이준석이도 이야기했고 현재 국회의장도 계속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저들은 헌법 개정을 이제 시기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헌법 개정을 지금 올해가 2022년이지만 이제 23년 내년 2024년 4월달에 국회의원 선거와 헌법 개정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북한 방송을 개방한다고 했습니다. 북한 방송 개방 이것도 윤석 방송이 아니라 7번, 9번, 11번처럼 채널을 고정시켰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윤석열 정부가 정말 잘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약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들이 우파 관련된 정책을 주면서 저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 연방제입니다. 그 내각제 5.18 광주 정신을 포함시킨 헌법 개정으로
이런 내각제 개헌을 저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들은 사소추대 적은 거를 주고 큰 거를 저들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우파 세력은 뭡니까? 우리는 소탄 대신하고 있습니다. 적은 거에 안전한 겁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목을 매는 거 매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목을 매기보다는 우리는 만장을 위해서 준비하자. 왜 어떻게 준비하느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전사가 돼야 되고 우리는 정신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직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멸망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우리는 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동의하신 분도 있고 왜 이 자리에서 윤석열일까? 왜 이 자리에서 윤석열 얘기를 해?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준비를 하자. 윤석열 정부도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제에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다 나가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촛불과 맞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그런 목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유시민대